뭐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연희동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경비가 심해서 못 갔다. 실제로 그 북가자동이라는 데는 연희동하고 가깝잖아요. 그게 뭐 장소가 가깝다고 해서 그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지강원은 그때 내가 왜 전경환이보다 더 많은 형을 받아야 하느냐, 연희궁으로 쳐들어가려다 경비가 심해 관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경환이란 인물, 그는 5공화국 치하에서 새마을운동본부 중앙회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그가 이끌어온 새마을이 실은 엄청난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검찰이 중점 수사를 펼 부분은 영종도 수련원을 세우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천여만 평의 부지를 확보한 경위와 허가도 받지 않고 18만 평의 해안을 매립한 경위, 81년부터 모아온 검찰의 공소 사실은 새마을 본부와 새마을 신문사의 공금 횡령, 탈세, 영종도 공유 수면 불법 매립, 농지 무허가 형질 변경, 새마을 본부 건물 무허가 신축, 증축 등 8개 죄목이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횡령, 탈세의 규모만도 70억에 달했습니다. 새마을 비리에 대한 첫 선고는 지강원 일당이 탈주하기 바로 한 달 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경환은 그 형량을 다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2년 8개월 남짓 살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온 것입니다. 전경환과 지강원, 법의 저울은 그들 두 사람에게 평등했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이 사법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큰 형벌,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낮은 그 범죄,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난의 강도가 낮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량은 낮아야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정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법의 그 행태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사회에 정말 큰 해악을 저지른 사람, 수십억, 수백억 혹은 수천억, 그게 그러한 그 돈을, 국민의 돈을, 또 국민의 혈세를 그 범죄 행위로서 이 낭비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작 1, 2년 형벌을 선고하고 그것도 또 집행유예로 석방을 시키는 것이 이제까지 하나의 어떤 그 패턴이었거든요. 그럼 교도소의 재소자를 내가 30여 년 교화를 해보니까 그들이 교화가 안 돼요. 지강원이뿐 아니고 대부분 교화가 안 됩니다. 교화가 안 된다는 소리는 재소자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즉 실정법을 어기고 난 처형을 통해서 당연히 참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19이. 나는 운이 없었고 재수가 없어서 지금 이 꼴이 됐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들이 탈주를 결심하게 된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형이 무거워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벌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진 무거운 벌이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느껴졌을 터입니다. 이 상대적 불평등이 진실로 그들을 분노하게 하는 원천이었습니다. 지강원 일당은 인질로 잡고 있던 가족들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돈 없고 백 없는 그들의 신세를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수하라는 어머니의 권유는 듣지 않았습니다. 탈주로 형량이 더 늘어나 교도소에서 늙어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의 가장 고 씨는 술이 취한 채 자정이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낯선 청년들이 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가까워진 탈주범들은 그에게도 별다른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경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한희철은 건넌방에, 어머니와 아이들은 안방에, 그리고 강영일과 지강원은 이 마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넌방 의자에 앉아서 감시를 하고 있기로 했던 안광술이 잠깐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새벽 4시 40분 아버지가 집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지강원이 급히 집 바깥으로 나가봤는데 이미 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지강원은 가지고 있던 권총을 담 밖으로 2발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질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새벽 5시 20분 경찰 측과 지강원 측 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바닥한 행동을 할지도 몰라.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는 kir타, 그리고 사람, 집안으로 짓고 말고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친구들 가족들에게 연락이 될 수 있게끔 빠른 시간 안에 연락하는데 집은 경찰이 포위했습니다.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탈주범들이 빠져나갈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8시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통일해서 경찰에 전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들은 경찰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이 집의 딸들을 인질로 끌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고 치안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어. 어디 재수가 판사 검사를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도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성질하는. 그래.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못하겠으면 내가 다 철수시키고 형사반장하고 딱 단둘이만 만나게 해줄게. 근데 너 데리고 있던 교도관도 왔어. 7시 30분경 탈주범의 가족 10여 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누나, 형, 동생, 애인. 그들이 담장을 넘어들어가 집안의 피부치에게 제발 자수하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지강원은 2시까지 봉고차를 대기시켜달라며 두서없는 외침을 쏟아냈습니다. 지강원은 사정없이 우리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는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며 돈만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법원에 대한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너무너무 차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식의 줄임말이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다 이거예요. 말 자체로 썼어. 직접 수없이 썼어. 한 10번쯤 쓴 것 같아. 그들 의식의 밑바닥